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양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순호 구례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재선 구례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창 구례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수호 구례부의원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상호 구례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호 구례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시호 구례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식철 구례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서시교 대책위 말대로 국민 대책위를 지금 이끌고 계신 김창성 상임 대표님과 공동 대표님들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권양혁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렵는 올 폭염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시교 문제 때문에 사실은 4개월 넘었죠. 한 5개월로 못 적어졌는데 이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서시교 지킴이를 애써주신 우리 김공용, 김창승 그리고 누군가요? 박태환. 박교환, 박태환 공동 대표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구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중간에 재판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이 기간에서 굉장히 길어졌고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런 자리까지 해서 서로가 주민들 합의와 그다음에 집행을 해 나가는 데서의 이해를 서로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순호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장길선 우리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현창 도의원님, 윤수모 부회장님, 손상원, 이창호, 유시훈, 김수철 군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익산청 도로관리국장 백진호 국장님, 영산강청 하천국장 박재규 국장님,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님 이정국 과장님, 과장님과 함께 해주신 여러 공무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그 경과다 설명도 있겠지만 구례 군의회와 구례 군과 주민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현 서시교를 그대로 존치하는 안과 현 서시교에서 0.67m 정도를 승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저희가 국도관리청 익산청에다가 보냈고 이것을 아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함께 기탄 없이 오늘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하나의 안으로 좀 의견이 모아져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일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좀 진행을 하면서 결렬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권양혁 국회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백진호 익산청 도로관리국장이 다시 한번 참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청 박재규 하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이정국 자연재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익산청에서 서시교 공사
개요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네, 예, 그러면 김수호 국회 교수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은 이제 우리 관계관들이 다 모였으니까 결론을 내기 전에 토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서시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권양혁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주도하에 관계기관과 또 우리 군 의회와 또 군과 또 우리 의대와 함께 협의를 나눴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시교 문제가 중앙관계부처와 또 우리 비대위와 또 우리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정리한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됐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하나의 타겟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기 많이 나올 겁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다 해주기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쁘시기 원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익산청에서 서시교 공사 계획하고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도 17호선 구례 서시교 공사 실시설계 요구에게 감독을 맡고 있는 익산청의 문재봉 중앙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례 서시교 실시설계 용역의 설계 현황, 과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 익산청과 구례군에서 추가 건의했던 4가지 안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죄송합니다. 과업의 개요, 그 다음에 침수피해 현황, 그 다음에 서시교 홍수위 검토, 용역사에서 노선계획 관 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업의 계획입니다. 네, 과업은 과업명은 또 17호선 구례 서시교 개축공사 실시 설계 요구역이 되겠습니다. 과외 목적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20년 발생한 집중호우 때문에 교량 범람 및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도로 시설물을 개선하여 침수 피해를 막고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과업의 위치는 구례군에 있는 서시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교량계축 150m로 최초에는 별도가 됐습니다. 교통량은 약 30년 기준으로 9,98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우에는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8월에 발생한 섬진강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례 지역에 농경지,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구례군 지역을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대상으로 확정하고, 구례군에서는 종합복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익산청에서는 서시교를 대상하는 국도 17호선 구례 서시교 개축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1월에는 수해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서 감사원에서 특정 사안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홍수기 제한 수위 관리 위협, 수해 원인 조사 및 수해 재발 대비 하천 관리 대책 보완 필요 등에 따라서 환경부, 지자체 등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이 서시지구 관련해서는 구례군은 서시 1교를 재가설하고 익산고속청은 서시교를 재가설한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3년 7월 저희 용역이 착수되었으면서 10월에 중요설명이 통하고 24년 4월에 기술자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년 8월에 발생한 수해 침수 피해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시 1교와 서시 교를 넘어서 구례 오일시장 쪽으로 또 그다음에 그 와사면 쪽으로 해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서시교를 재가설하기 위해서 저희 하천 기본 계획을 고시한 전라남도 서시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서시교는 계획 공수위가 고시 기준으로 29.39m로 되어 있고 현재 교량적으로 27.84로 여유고 2m를 확보해야 되는데 교량이 재가설한 필요한 상황으로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저희는 교량을 재가설하는 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서시교 충산 필요 단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색은 현재 그 교량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도면이고요. 이 하이워터 레벨 29.3구는 전라남도에서 고시한 하천 계획 공수량입니다. 계획 공수량에 따른 하이워터 레벨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천 법에 따라 하천 설계 기준에 따라서 2m 여유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2m 여유구를 두는 이유는 섬진강 분류 배수 영향 구간을 받기 때문에 저희 섬진강 11,000톤에 달하는 계획 홍수량에 맞는 여유구를 하기 위해서는 2m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희 하천 설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교량 높이나 어떤 받침 높이, 슬래브 높이를 최소화했을 경우는 이 여유구 2m를 뒀을 경우 현재 높이에서 약 3.07m 정도가 충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그 서시천 하천 비행 계획 고시 내용과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주정 고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서시천에 대해서는 영향 구간과 기본 계획이 자세히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시 1교와 지금 서시천의 제망은 24년 6월에 그 서시천 하천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구례군에서 교량도 충상하고 제방도 여유고 2m에 맞춰서 구축이 된 상태이며 현재 저희 서시교와 나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초 검토했던 두 가지 안과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추가 건의했던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총 4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 설계 동영상에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시교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오세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계획했던 4개 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를 보시면 현재 여기 이제 마산면에 있는 냉천 교차로가 되겠고요. 요게 지금 구례로입니다. 구례로고 요 서시천로는 공설 운동장으로 가는 그 서시천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요게 그 서시교가 5경간에 30m에서 150m를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맡은 구간은 요 서시교 개축공사인데 당초에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계획공수하고 여유구를 고려했을 때 최소 3.07에서 한 3.5m 정도의 승상이 필요한 걸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 구례로하고 서시로를 동시에 들었을 때는 이 오일시장 큰 길이 이제 접속이 좀 불가한 걸로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이 서시천로에 대한 정단 변화 없이 요 구례로만 4.3m를 올려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5경간의 30m를 한 경간을 뒤로 더 빼가지고 180m를 하고 요 등 밑에 이제 이 서시천로를 밑으로 해서 요 공동로와 교차하는 그런 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시천로하고 이 구례로가 동시에 들렸을 때는 이 지금 오일시장 큰 길 접속이 불가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여기서 지금 5%로 내려서 요 공동로하고 교차로를 시키고 요 서시천로는 종단 변화 없이 그대로 루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사지 교차를 시키게 되면 사실은 이 이제 오일시장 큰 길 진출이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요게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요게 5m 들리고 바로 이제
교차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5%하고 이 종당경사에 따른 이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좀 높다는 게 한 가지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이제 설명드려요. 네네. 포인터 너무 빨리 하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아, 네. 천천히. 포인터를 네. 천천히 하시고 위치 설명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산 이 냉천 교차로에서 이 봉동로로 들어갈 때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지금 서시교에서 요 봉동로까지는 사실 이제 옹벽이 설치돼야 되거든요. 옹벽이 설치되다 보니까 이 마산에서 이 봉동로로 들어갈 때 직접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산 냉천 교차에서 와가지고 봉동로를 이용할 때는 직접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도시계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가 불편하냐면 지금 요 서시교 바로 옆에 이 이제 산수유 아파트가 두 동이 있는데요. 한 동은 10층이고 하나는 5층입니다. 이 두 동에 대한 이 이제 경관에 이렇게 옹벽이 쓰고 우리 본선이 높다 보니까 요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하고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다만 요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 5일 시장하고 현재 이동하던 통행 패턴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갖고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이 제안했던 안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서시로하고 서시촌로하고 구례로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자. 그 대신 이 교량 자체는 최소로 들 수 있는 3.07m를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안으로 제시했던 안인데요. 요거는 이 서시촌로랑 구례로랑 약 3.7m가 들리게 되면 실제로 이 5일 시장 큰 길하고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5일 시장 작은 길에서 삥 요 좌측으로 요 봉동로까지 옹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본선하고 서시로는 들고 요 5일 시장 들어갈 때는 이 마산 교차에서 와가지고 요 작은 길에서 턴을 해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하고는 이제 요 5일 시장 들어간 길 자체는 위에서 들어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 지금 산수유 아파트에 대한 요 옹벽이 쓰기 때문에 요것도 일조권하고 조망권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두 번째는 냉천교차로에서 그대로 와가지고 봉동교차로 들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좌측에 한계차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접속이 안 되고 이쪽으로 와서 아까처럼 도시계획도를 이용해서 봉동로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이게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요거는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우회하지 않고 본선 교통량이 와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큰 이동동선의 변화는 없지만 이 주거지구로 들어갈 때는 이동동선의 변화가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요 산수유 아파트하고 아까 이하는 요 이격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이 서시교의 그 교차로 지점을 이쪽에 있는 배수 펌프장을 최대한 이격시켜서 이쪽을 좀 확보를 해주자. 그러면 이 산수유 아파트에 대한 그 일조권이나 아니면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다만 요거는 기존 도로를 우회로 꺾어서 선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존 도로 선형 자체는 좀 울긋불긋하고 좀 안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5일 시장 작은 길에서 큰 길 시장까지는 좌측에 한 개의 옹벽을 설치해서 이 서시촌로하고 이 하부도로하고는 좀 단차가 있는 거고요. 5일 시장을 들어가려면 아까 이안하고 동일하게 여기서 우회전해서 턴을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5일 시장에서 냉천교차로로 갈 때는 이 길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 군청 방향으로 한 1.6km 턴해서 이 냉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우회거리에 좀 문제가 있고 이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안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7m 들리기 때문에 이 본선 종단 선형은 5%가 되고 이 공동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사안으로 검토했던 안은 이 서시촌로하고 구례로를 동시에 들었을 때는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이 기존에 있던 서시촌 내에 종단 변화 없이 그대로 놔두고 현재 바로 인근에 있는 이 국도 17호선 이제 일명 산업로로 돼 있는데요. 산업도로에 트럼펫으로 해가지고 입체 교차를 시키고 여기에 교차점에 그 회전 교차를 달자. 그리고 요 기존에 있던 서시교를 철거하는 아닙니다. 만약에 요걸 철거하게 되면 기존에 이 마산면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쪽에 있는 그 오일시장을 갈 때는 이게 통행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석 명절 전에 와가지고 이 보행자 동선을 조사했더니 요 마산면에 사시는 분들이 요 농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와서 이게 통로한 걸 이용해서 기존에 이제 서시교를 이렇게 통행을 하는 그 통행 패턴을 저희들이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서시교를 철거를 하면 이쪽에 사시는 분들 보행자라든지 바이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보도교 190m, 폭은 5m로 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 서시 산업 내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통행 패턴을 옛날하고 동일하게 된다. 다만 이게 문제는 이 마산면에서 이쪽으로 이제 구례군으로 올 때는 당초에는 이 구례로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접속이 됐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차 타고 올 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턴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니까 약 700m 정도가 이제 우회 거리가 좀 멀어져요. 시간상으로 따져보니까 차로 이동했을 때는 1에서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은 기존처럼 요렇게 돌아서 우리 트럼펫을 이용해서 가고 보행자는 현재 우리가 보도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 옛날하고 동일하게 이동 동선을 그냥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요 사안은 지금 이제 요 기존에 있는 평면교차를 회전교차로 하기 때문에 요게 그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동 동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차량만 우회해서 한 700m 정도 우회해서 간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4개안을 이제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아마 요 안은 이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안으로 설정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할 계획이고요. 지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1에서 3안까지는 이 기존의 마산면에서 사시던 분들이 요 서시 교차로까지 오는 데는 통행 패턴이 변화가 없지만은 요 서시 교차로까지 와서 주거지역으로 갈 때는 아마 이동 변화가 생기는 안이 되겠고요. 이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마산면에서 요 서시 교차로까지 올 때는 약간 우회하는 거리는 있지만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동 변화가 없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방금 설명드린 4가지 안은 지난번에 익산청에서 와가지고 우리 구례군 또 의회 또 대책위하고 같이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현재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하천 계획이 홍수익 혹은 여유고 관련 또 심지어 서시교 침수 여부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익산청, 중부청 익산청하고 또 저희 구례군하고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법 지침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적용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서로의 그런 이견에 대해서 좀 서로 질의하고 또 그에 대한 응답 답을 주시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럼 방금 익산청에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먼저 그 우리 김창근 상임대표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대표됐던 이야기고요. 먼저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설명 듣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또 준비된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기 설명을 좀 하셔야 그러니까 우리 설명을 설명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책위에서는 그 자료를 지금 참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먼저 올려주세요. 그거 먼저 올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서시교 대책위 상임대표 김장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권양혁 의원님께서 이 서시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셔가지고 우리 국토부, 저영상강 위협정, 우리 전라남도 관계자가 함께 이렇게 모임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다지 감사드립니다. 이 서시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를 가지고 2안이나 3안, 4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서시교에 적용된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한 부분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계획공수위 설정한 부분이 과연 우리 구례와 구례 수혜를 방어하고 국가법과 규정에 따르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서시교는 우리 국민의 자리이고 우리 구례의 가치입니다. 금방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현재 교통량도 유천되고 앞으로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죠. 만 대가 예상되는 중요한 구례의 대동맥의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그렇다 해서 3.5m 들어올리고 그 1안, 2안, 3안, 4안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라. 이거는 무리한 요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은 서식에 적용된 하천 수위의 변화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검토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루의 그 여의도 2m를 서시천에다가 좀 적용했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개정 고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점의 요소가 다르다. 동맥 경화가 걸렸는데 동맥 경화를 치료하지 않고 다리 발가락 지금 자꾸 혼동이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 한 장이 이 서시교 문제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내포하고 있고 해결책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서시교 지금 수위입니다. 2006년부터 2024년, 23년까지의 지금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도 볼라벤부터 해서 매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대한 그 집중호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지금 자료인데 평균 수위가 서시교 평균 수위가 25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2020년에는 보시다시피 최상위 극단적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시천에 대한 집중호우를 방지하기 위한 서시교 재가설이 아니라 이 사례를 방지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섬진강이 최대한 고도수에 있는 물 197.7m를 넘어가잖아요. 그 계획홍수위가 하는데 계획홍수위를 9시간이나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요인은 뭐냐? 사전에 댐 방류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시교 수위가 방울 8월 8일에는 일평균 28.55m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13시 10분에는 최고치 29.43m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서시교에 내리는 집중호우에 대한 자율적인 영향이 나는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다. 이 서시교 수위가 올라갔던 부분은 댐 대형 방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시교 수위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댐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기본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 영산강 위협정 국장님 모셨는데 섬진강 댐 19개 댐은 19개 다목적인 댐 중에서 홍수 조절 기능이 가장 취약한 댐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전국 평균 다목적 댐의 홍수 조절량은 17%입니다. 총 조수 용량의 17%.
그런데 섬진강 댐만 유일하게 6.4%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4억 5천만 톤 조수량 중에 홍수 조절 기능은 3,000톤밖에 안 된다 이게. 이 3,000톤이 상류에서 초당 2,000톤씩 유입이 되면 3시간이면 그 물이 다 잠기는 그런 홍수 조절 기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수 조절 기능을 잘 유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해가 났을 때 환경부와 국토부가 이 수해원인 조사를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영역을 줘가지고 한국수자공사에, 아니 수자원협회에 또 주식회사 이산에 맡겨가지고 장량 1년에 걸쳐서 수해 보고서를, 실태 보고서를 냅니다. 이 수해 실태 보고서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식에 대한 부분. 왜 이 근본적인 요인을 다 배제한 채 이 인적이고 국가가 잘못한 물관리를 기초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 서식을 설계하나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2023년에 홍수량이 2020년과 비슷했어요. 2020년은 서식 홍수량이 강수량이 635mm가 내렸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619mm가 내렸어요. 불과 10mm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서식에 미치는 그 영향은 4m나 차이가 난다 이게. 그 요인은 뭐냐? 댐을 적절하게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식에 미치는 영향이 서식의 자연 홍수량에 의해서 사천 수위가 변화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본류, 섬진강의 본류에 물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류한 거예요. 이 역류된 것이 분명할 건데 조사 보고서에 기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역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왜 역류가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인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실태 보고서 그대로 좀 적어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천 취약 지구를 개선해야 된다. 하천 취약 지구, 하천 가오셨던 섬진강 댐 서식천이 하천 아닙니까? 취약 시설, 가로 열고 보호, 교량 등입니다. 취약 시설은 하천의 물 흐름을 개선해야 된다.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전수조사해가지고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서식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식교 합류부 1.2km까지의 그 물 흐름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합수부, 우리 서식천과 섬진강댐 합수부에 교나 보가 있지 않습니까? 수중보. 이 수중보가 미치는 영향이 과연 이 서식교 역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공학적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양안에 대한 선정적 개선 부분이 물 흐름의 개선이 된다면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해 보고 조사에 그대로 위반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무시하고 한 번 더 전수조사 해봤나 이게.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면 서식의 역류 현상이 방지된다. 이 부분을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한테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시했나 이게. 여기서 근본적인 요인을 재검토해야 된다. 저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루하천입니다. 서식천은. 지루하천은 홍수방어, 가로 열고 역류입니다. 홍수방어를 위한 수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홍수방어를 위한 수문을 설치해서 본류의 유량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수문을 닫아서 본류의 배수 영향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수해운이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배수 영향 보고시를 2m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천 수위만 높아진다고 해서 대홍수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류가 미치는 서식천에 미치는 배수 영향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진강, 지금 말씀하셨죠. 섬진강 댐 총 홍수량이 11,000톤 아닙니까?
근데 서식용은 그게 10분의 1은 130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10분의 100개 차이 나지 않은 개홍수량을 가지고 섬진강댐 본류의 2m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나 이거예요. 또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우리가 불의 주민이고 불의 수혜자라면 과연 이 2m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손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수혜조사보고서 정부에서 발표해서 개선하고 조치하라 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처방이 없냐는 것이에요. 가슴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가슴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응? 그리고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수준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은 맞아요. 연계 규정을 둬가지고. 그렇지만 본류의 여유를 그대로 적용하라 라는 부분이 단 한 줄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줄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법과 배수 영향 구간을 고시했다. 환경부가 2023년 1월 31일자에 고시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주장을 하지만 그 법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2020년 그 수해 8월 8일에 최고치 방류 이 부분을 기초로 삼아놓고 아무 처방 없이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설계가 나오고 3.5m니 3.1m 승상이니 옹벽 설치해야 되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책위와 우리 구례 주민들은 이 서식교 철거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4년 동안 몸소 이 서식교를 받고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고 이 서식교가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다 인식하고 있고 이 가입 규정이 너무 과하다. 이 부분 근본적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서식천입니다. 서식교입니다. 서식교. 그 당시에 수해조사 보고서를 할 때 당장 한두 명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18명의 전문가가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추천한 전문가, 환경부가 추천한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 8명, 그 다음에 섬진강댐 하류 각 8개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8명이 16명이 1년 동안 조사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한 기간은 2, 3일. 이거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했고 2020년도 8월 3일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서식교입니다. 이 서식교에 대한 부분이 서식교 최고 수위가 13시 10분에 잘 안 보이시면 자료를 참고해요. 13시 10분에 29.77m까지 올라왔다. 이게. 그런데 서식천은 침수되지 않았고 하부 구조까지만 물이 올라왔다. 이겠습니다. 네, 서식교. 그러면 서식교 중단부, 서식교가 지금 차가 되어 있는 중단부의 높이가 30.5m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9.77m까지 물이 차 올라왔는데 75cm, 지금 중단부로부터 75cm의 하부까지는 물이 찼어요. 그것도 자연 강우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섬진강 댐에 대한 최대 방류, 조합댐이 1000톤의 방류, 3000톤의 방류가 이 서식을 역으로 밀어 닫힌 것입니다. 그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76m의 물이 위로 솟구친 것입니다. 5.76m의 물이 위로 솟구쳤다는 자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5.76m는 자연 강우량에 의한 서식교 원료가 수위 상승이 아니라 이 배수의 영향을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5.76m 배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요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현장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서식교 침수, 일부 침수, 원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3.5m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급급한 조치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이런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조사 보고서에 위반된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서식에 미치는 영향이 줄일 수 있고 항구적인 불의 수해 강화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28년밖에 되지 않은 이 서식교 안전도 검사 한번 보세요. 이 안전도 서식교가 그러면 안전하지 않느냐? 안전한 자리다 이것이요. 그의 수해 조사 보고서 당시에도 어떻게 조사되느냐? 서식교는 존치해야 된다. 서식을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요인들을 선정적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서식교는 존치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마루 조사 보고서 2021년도 8월 3일자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성 검토합니다. 들어가면서 했죠. 안전한 다리이지 않습니까? 응? 안전한 다리. 그러면 뭐냐? 서식교가 안전한 다리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여의도 2m를 적용해야 되니 계획홍수의 29.43m를 적용해서 거기에 여의도 거기다 또 여의도 2m 적용하고 슬라브 적용하고 또 다리 구조 해가지고 3.몇 m, 3.5m 평균 올라가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의도를 적용할 때는 그 지역 상황, 그 대내지 상황, 사회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홍수량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량이 벌비의 홍수량을 10분의 1도 안 되는 서식에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적용이 아닙니다. 역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상황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4억 5천만 톤의 손이 더 상류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9시간에 물이 9시간 올려오는 것이 아니라 섬진강댐이 하천댐처럼 3일을 올려온다든가, 일부 댐이 붕괴해서 4억 5천만 톤이 물이 하고 집중이 되면 이번에 댐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서식교를 재가설 해야지. 왜 2020년 8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서식교를 들어올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회의는 관계기관을 모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서식에 적용된 수해 원인 조사 보고서에 기초해서 계획홍수가 타당한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그 여의도 배수 영향을 미치는 여의도 이 부분이 2m가 타당한지, 그 다음에 개정고시 됐지 않습니까? 개정고시라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정말 수해 원인 조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2m가 너무 과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건의하고 이걸 시정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안전한 다리지, 우리가 안전하지도 않고 정말 수해가 정말 밀어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는 구력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고 간곡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수해 원인 조사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법과 규정과 어떤 매뉴얼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조사하고 국가에서 내놓은 그 자료에 기초해서 거기에서 위반해서 재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입니까?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군의 주민의 요구는 이 기초한 자료를 해서 쟁점 사항을 빨리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 부분을 토의해서 국가기관 내에서 이 여의도 적용, 과잉 적용된 부분, 홍수의 지금 설정한 부분, 이 부분을 재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계속해서 원점에서 국토부는 일환에서 사안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는 주민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 해결이 난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 9월달에 우리 국토부 가서 우리 국장님 뵙고도 간곡하게 말씀드렸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고, 또 관계기관 우리 영창강 유역청
그다음에 우리 전남도 하청 기본법을 배정고시한 전남도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한 데이터가 있고 분명한 조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초에서 재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예. 뭐냐면 2002 서시교 문제가 비롯된 2020년 8월에 있었던 그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수혜 피해에 대한 전반적으로 원인 조사 같은 게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혜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성진강 유역 수혜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서시교 문제로 지금 대두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토관리청 익산청에서 서시교 철거 감사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갖고는 서시교 철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술거를 갖다가 철거하고 그냥 그 감사 결과에 의해서 여기는 철거하고 다시 대안을 만드는 그 과정이 1, 2, 3, 4안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 이 주민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해서 나온 게 지금 최근에 저희가 그 불회분의 안이라고 하는 일안은 7월 18일 날 보냈던가요? 일안이 현재대로 그대로 두면 좋겠다. 이 안은 만약에 조금 더 그 승상을 하더라도 여유고에 대한 그 계측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 0.67m 정도 승상하는 안으로 해도 이 지금 현재 수해 예방 효과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비대위 안이고, 그 비대위 안과 또 그거 말고 금방 그 사안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입구를 좀 틀어서 바로 그 불의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불의 분우의 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인데, 그럴 경우도 약간 그 지금 그 산수의 아파트 쪽으로 물이 좀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불의 안으로 최종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냈던 것이 0.67m 승상안으로 해서 그게 드렸던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익산청에서도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검토에서 뿌리군청에 8월 30일자로 이렇게 접수했던 것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대립하는 의견을 가진 뿌리군민 주민의 폭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라. 그 다음에 그 익산청에서 알려드린 설계 내용을 토대로 지역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 상반된 뿌리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종 입장을 제시해 달라. 오히려 뿌리군청에다 다시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시 도돌이표로 이야기한 겁니다. 뿌리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0.67m 승상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 공문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불의 군의 아니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고시에 맞지 않고 어떤 것이 잘못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주민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라. 우리가 내게 제시한 그 안을 토대로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불회군에서 보냈던 군수님께서 보냈던 그 안을 가지고 이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지금 현재 각 그 전남도에서도 나왔고 영산강 유역청에서도 나왔고 익산청에서도 나왔으니까 기자님들께서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신 그것을 토대로 또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좀 더 적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할까요? 익산청부터 할까요? 네. 일단은 그 방금 잠깐만요. 방금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설명을 했을 때 여유고 2m의 2m는 과잉 적용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과
근본적으로 서울시교를 갖다 철거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을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수해 원인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지도 합수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것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로관리부장 백승입니다. 의원님 오늘 처음 뵙고요. 미리 인사 좀 드렸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하고 의장님, 그 다음에 대표님 상당 부분 좀 뵀었고요.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저희 익산청 입장은 그때 이제 뭐 고생하셨지만 비대위원님 분들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도 풀렸고 그리고 저희 입장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청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참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큰 홍수가 나무로 인해 가지고 홍수 자연재해를 예방하자 하는 종합 프로젝트 개념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됐고요. 그 큰 기준과 플랜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맨 마지막 간이 정조직 개념엔 이제 서시교가 이제 마무리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군에서도 제방을 구축을 했고 서시 1교도 신청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수해의 요인이 되는 저희 예방 활동의 저희 요인이 되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까 수해에 따른 기존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근거에 따르다 보면 아까 약 3.1m를 지금 교통 통행만 놓고 보면 3.1m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근데 3.1m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패턴은 그대로지만 시장을 주변으로 한 로터리를 주변으로 한 생활 여건은 또 변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주민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얻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또 생각들이 있어서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저희 청 방문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청에서 수행해야 되는 범주를 넘어서 아까 상임 대표님께서 근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저희는 다 이루어진 마스터 플랜의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가는 부분인데 맨 마지막 정조직에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 대표나 상임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안이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료조사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 익산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이야기를. 익산관리청이 기본 계획은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 홍수에 저해가 있으니 그거를 조치를 하라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근데 수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벌써 다 계획, 고시, 상위 기준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범진의 접근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 계속 해주시는데 마스터 플랜의 계획 고시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그 기준에 따를 뿐이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는 그게 설득이 안 되는데 계획 고시도 있잖아요. 면밀하게 추진하다가 보면 오류가 있으면 수정도 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서 권한은 그런 저희 것이 뒤에 없습니다. 후에 어떤 없든 간에 예를 들면 구례 안대로 이렇게 이행을 하려고 보면 저에게 답변을 주시려면 예를 들면 그게 어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90몇 조의 저해가 돼서 우리 권한 바뀝니다. 이 권한은 예를 들면 전남도 고시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권한은 아니다.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하기가 어렵다 하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의원님 토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는 토론입니다. 의견 예. 드려보시죠. 이게 이제 정부 부처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공무원이고 저희도 공무원입니다. 구례구에서 그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모를까요?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구례구에서는 입장 정리를 해서 줬다 그랬는데 저희는 여기 와가지고 의장님하고 여기 그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 와서 다 상대에 설명도 드렸고요. 떼까지 해서 다 드렸어요. 근데 공문 하나 왔는데 뒤에 회의했다는 것만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게 왜 0.67 나왔지? 근데 그거는 저쪽 비대위원 쪽에서 얘기하면 충분히 오타난 걸 그대로 갔구나. 그리고 상위레벨을 꼭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군에서는 그걸 바이패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는 시야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재해를 예방을 해야 되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럼 상반된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 시장 안쪽에도 거기는 그 생활 패턴이 확 바뀌는 거고 여기는 성형 패턴을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그 공동대표 그 구성원을 보면 마산면 쪽에 취준돼 있고 그렇게 구성된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 부분은 좀 풀렸습니다. 그때 와서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풀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런 그냥 통보식의 공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 취지를 적어서 공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 군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같이 공공조직이니까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말 깨져서 많이 네. 저희가 이제 0.67로 해달라고 지금 또 그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0.67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에서는 되냐 안 되냐 이걸 답변을 못하는 거죠.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고 왜 0.67이 나왔는지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는 이게 너무 우리 군하고 저희하고만 얘기해서 미안한 것 같은데 군에서도 종합행정을 하는 통과가 있고 하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최소한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군에서 벌써 재방보수 작업을 다 했고 서식유 작업도 했고 서시 일교도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담당 부서나 담당자는 다 알고 있는 이게 그냥 공문을 내놓는 게 아니고 고시 내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 공동대표나 저희 위원회에서 왔을 때 그런 부분 한번 얘기하고 뭐하고 하셨겠지만 그냥 0.67 해가지고 그러면 익산청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기존 상위 계획과 고시, 법령 다 무시하고 0.7로 해줄래? 아니면 그냥 할래? 그러면 저희한테는 저희는 분명히 해야 될 업무와 임무가 있는데 제3자의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 보고 액면 그대로만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위치에서 이런저런 풀어가지고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공문으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게 그 교통 통행 패턴이냐 생활 패턴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상반된 내용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서시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국도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요즘 자연재해에 전부 강화하는 추세로 하천 홍수위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교량이 통과되는 구간들은 최소 한 3m 이상, 뭐 어떤 데는 그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량 주변에 인접해 있는 그 국도 옆에 상가를 하시던 분이라든가 주택 있는 분들은 그냥 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거기에 준해서 봤을 때 마산면 쪽에서 교통 패턴이냐 그러면 시락지 쪽에서의 그 생활 패턴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고민스럽게 접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저기 잠깐만요. 여기서 저기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다 발언을 듣고 싶은 그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 이게 벌써 종합대책 마련하는 것만 해도 홍수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관련 부처, 각기 부처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용역을 해서 나온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현실적인 게 현실적입니다. 현실적 부분이. 예,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그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의도를 2m 과잉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익산청에서의 의견은 어떠냐고요? 저희는 의견이 거기에 대한 판단도 익산청에서 아니죠. 판단은 저희는 2m 적용을 해야 되죠. 공무원이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을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과잉 주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동 대책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준비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관련 학대 자료 뭐 이런 것까지 쭉 가지고 오셔서 봤는데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찾아오셨을 때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었고 근데 참 제한적이라는 게 참 저희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게 그쪽에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부서도 아니면서 감을 갖고 남 얘기를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은 또 안타깝고요. 저희 입장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네, 그 진행 과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구례군 익산청 관련 기관의 입장 다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쟁점이 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쟁점은 이 하천 기본 계획을 변경을 전남도가 해라 그런 거고요.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잘못된 이 변경된 곳이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배수 영향 구간 고시를 환경부에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짜 맞추기, 수식어를 높이기 위한 짜 맞추기식 곳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관련 기관이 서시효 문제에 대한 이 해결을 위해서 고시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는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서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 근거 따지면 우리 국장님 말씀 맞다고 봅니다. 익산청에. 왜 그러냐면 법대로 고시대로 하면 CLH 적용하면 2m 나오고 또 이 부분도 실은 이제 환경부나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담당자는 꼭 2m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1m 이상이다. 2m라는 근거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문제가 지금 실은 고시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과 그 다음에 해석, 적용 문제가 과연
바로 됐느냐에 대한 검토부터 좀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기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하는 것으로 이 서식교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출발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저쪽에 우리 김봉용 대표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문진호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 서식교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20년도 이후에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혜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사천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작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준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바꾸는 것, 고시를 바꾸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또 파생되는 문제가, 그러면 바꿨을 때 이미 진행한 것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행정적으로는 또 사실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논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 영산청 하청국장님, 국장님. 제가 한 말 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속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저는 서식인대 제2공동대표 백승보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에 이어서 좀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이번에 변경된 것을 보면 전남도청이 잘 아시겠지만 그럼 여유고가 어떻게 된 거냐 미터가 라고 했을 때 계획 공수량 및 계획 공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여유고를 검토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하천계획 보고서 안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하천교량국토교통부 하천공사 실무 요령을 보게 되면은 교량을 설계할 때 여유고는 계획 공수량을 기준해서 하는데 서식천의 계획 공수량은 1360톤이기 때문에 1m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m 얘기가 나왔어요. 교량을 설계할 때는 분명히 건축법에서 이렇게 2m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2m가 나오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천기본 계획 보고서 안에 서식교 교량을 딱 찍어서 2m라고 써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2m로 써놨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계획 홍수 위를 정할 때도 사실 지금 29.39m로 지금 실시 설계를 썼습니다. 그렇죠? 29.39m로 되어 있죠. 기준이, 홍수 기준이. 그런데 하천기본 계획 보고서를 보면 29.1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설계할 사람은 그 페이지 안에 딱 찍었을 때는 거기다 39m라고 써놨어요. 그게 문제예요. 서식천의 계획공수량과 계획공수에 비춘 여유고 1m, 그 다음에 계획공수위라는 것은 서식천, 지류하천은 지류하천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천기본 계획 보고서 안에 돼 있는 걸 그대로 적용을 안 했어요. 그 안에도 높았다는 거예요. 딱 서식을 찍어서. 왜 높았냐고 물어보니까 높일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면 1m 이상이기 때문에 2m 돼요. 3m도 되고요. 10m도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근거를 2024년 1월 30일 날 환경부에서 보시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저희한테 3월달에 설명해 주셨거든요. 항상 거꾸로 돼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 내가 뭐냐면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안에 있는 것만 그대로 서식교에 적용하더라도 안 바꾸고 최소한 1m, 약 1m 30 정도는 내려. 왜 그걸 적용했냐? 그렇게 적용한 것은 전남도청에서 고시한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하천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거는 본리의 계획 공수량과 지류의 계획 공수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달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법이에요. 왜 그걸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1m. 그리고 재해 상황에 따라서 제방보다도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습니다. 왜 그 법을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다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에서
그 고시했던 하천기본 계획부를 전면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서식에 적용할 때, 해석에서 적용할 때 그것만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의견 예, 안녕하십니까. 영산강유역에 있는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 환경청 하천국장입니다. 박재규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하고 군수님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시교 상임 대표님 분들한테도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픈 기억이지만 2020년 8월달에 구례군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침수량이라든지 홍수량을 기초로 하여 하천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장 한 4년 정도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 의견을 좀 취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다 이렇게 취합해서 전라남도에다가 그 고시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왜 전라남도에 고시를 하게 된 거냐 하면,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이면은 이제 국가국수위라고 국가수자원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립을 한 거고요.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지방 하천 수자원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를 하지만 그 최종 침수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홍수라는 게 한 곳에만 이렇게 구례군에만 나는 게 아니고 전 유역에 다 공통적으로 200년 빈도로 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홍수량을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홍수량이 예전에 저희들이 산정했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은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2020년 8월 달에 있는 홍수위가 많이 튄다, 많이 올라갔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드리려면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은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관계기관 의견 다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수해 대책 보고서라든가 그런 걸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수의 역량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큰 하천이 지금 물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하천에 물이 이제 모여가지고 큰 하천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큰 하천이 거의 홍수위가 찼기 때문에 지방 하천도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게 뒤로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하천 기본 계획을 보시면 아마 한 2km 정도, 1점 몇 킬로 정도가 이제 배수의 영향 구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천 기본 계획에도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는 배수의 영향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작년인가 하천기본계획 하천법을 개정을 하면서 배수위도 그 영향을 이제 국가하천으로 영향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대책을 수립을 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배수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교량이면 교량, 제방이면 제방 요거에 대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배수의 영향 구간은 본류에 있는 하천 수량하고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섬진강 같은 경우는 11,900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하천 설계 기준에 보면은 요거를 2m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 영향 구간은 2m고 배수 영향 구간 밖에는 그 지방 하천에 있는 80년 빈도로 홍수량을 산정을 해서 요거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량 경화고가 왜 1m냐 2m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의 영향에 똑같은 본리의 그 기준을 갖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2m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 저희 쪽만 아니고 저희 그 본부에 있는 환경부에 있는 하천계획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 설계 기준이나 담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그 담당 부서에 물어봐도 2m라고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어느 관계부서에도 얘기해도 2m라고 얘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해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석이에요. 2m를 그대로 본리역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본리의 계획공수는 2019년 하천 설계 기준에서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찾아보면 거기서도 벼랑 설계하신 분들 엄청나게 고민해요. 이게 본리의 여유를 적용해야 되냐, 지위의 여유를 적용해야 되냐, 답변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면 없답니다. 기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 우리가 지금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너무 제가 알아본, 제가 주관적으로 알아본 게 아니고 담당자에게 얘기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음을 갖다가 확인하고 또 여기에서는 충분하게 근거 자료를 갖다 객관적으로 살펴봤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확인을 하고요. 다음 전남도 자연재난 과장님 말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이정국입니다. 네, 앞에 익산청하고 우리 영산강 유력 환경청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지금 국가산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이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이게 지방하천이 아니었으면 아마 국가에서 해가지고 국가 간보에 실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을 배수영향 구간까지 같이 계획을 잡고 저희한테 올려서 이제 저희한테 이 전라남도 구시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전라남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상임 대표님이나 공동 대표님께서 전라남도는 어쨌든 이제 그 공고의 매체를 빌려줘서 이제 한 내용이고 이제 국가에서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뭐 딱히 멘트를 하실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예, 다시 정리하면 이 고시는 뭐 전라남도에서 이 전라남 도지사 명의를 빌려서 고시를 했지 이게 이제 지방하천에서 저희가 이 하천 용역을 수립하고 저희가 했으면 이제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 교환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이 전라남 도지사 명의를 빌려서 이제 고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멘트를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금 현재 전남도와 환경부 영산강 강청과 국토교통부 이상청은 아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변경과 내지는 개선과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세 분의 말씀 공통적으로 그렇게 지금 드립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기존에 준했을 뿐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인해서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0.7m 올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과 개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의 결정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안부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아니면 구례군청에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고시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금방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시 수정 가능합니다. 예, 하천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가벼운 것은 전남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여기에서는 충분하게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입장들을 가지고 조금씩 서로가 수용하고 조정할 여지를 갖자고 이런 자리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재량권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법도 국회에서도 있잖아요. 법도 필요하다면 타당하다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역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1핵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국장님 제가 이 공문 주신 공문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민들의 대립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은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라 하는 말 외에는 우리가 드렸던 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0.67m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이 공문만 보고 이해를 하자면요. 이것을 저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군에 통보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는 그 안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게 우리 군청에서 주관한다면 뭔가 확고하게 과학을 따지겠지만 주관적 입장에서 우리 익산청의 주장은 3.1m 이하는 안 된다. 높이를 그러죠? 우리 PDA의 검토 의견은 0.67m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주장입니다. 이게 상반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양쪽 주장이 틀리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익산청에 0.67로 우리는 다 의견을 모아서 해달라 이렇게 건의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왜 0.67은 안 된다? 뭐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게 나와야 줘야죠. 그래야 우리 비대위에서 납득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교수님, 그 공문을 받아보고 그 관계 공무원이 뭐 얘기를 하셨던가 그것도 없이 공문으로 아마 왔어요. 근데 참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군도 공무원이고 담당 부서가 있어요. 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에서 작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선행 작업들을 다 했고 서식에도 했고 그때 한 거에 보면은 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적용했을 거고 그 굳이 얘기할 수 없으니 거기에 주민 의견 하고 그다음 군에서 기술 검토, 내부 검토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기준을 가지고 하는 조직인데 그 나온 수치들이 근거가 있고 그 베이스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민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전담만 하는 게 군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의미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이 답변은 그냥 국제대상이 없고 자본시장이 국장님이나 우리 군대이고 익산청에서 어쨌든 설계를 했죠. 영역을 해가지고 안이 추측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을 우리가 국민들같이 기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군에서는 그러면은 그냥 중간적인 것인가요? 중간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아니죠. 중간이. 군에서는 종합평정을 하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으면 대변을 해줄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 설계나 공사는 저희가 하지만 공무원들도 뻔히 그 관련 기관을 다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나
저희가 관련 없는 법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왜 아니 무슨 내용을 한다고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이거는 분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다른 분들이 있는 데는 예. 아니 잠깐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가 국장님 마이크 좀. 아니 알죠 대구 저도 공직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령과 규칙과 그 예산과 그 범위 내에서의 재량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거다 그런 것은 아니죠. 좀 더 수용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애로가 있다는 정도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전제 조건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은 그 어느 파트 어느 분야에서 하는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가 설계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던지는 거는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오해인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고 보니까 왜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 의장님, 비대위원장이 같이 갔을 때 비대위원은 같이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 했는지 조금 그 입장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도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조금 답답함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는 군에서도 법령을 알고 뭘 수입한다는데 그런데 전혀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군에다 일임을 해준다면 제가 결정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한다면 이 설계랄지 이 모든 기준 적용이랄지 했다 하면은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익산청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 주장을 계속 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비대위에서 내가 중간적인 역할을 한 말입니다. 나 결정권이 없잖아요. 하잖아요. 전 개변만 한다고 하는데 아니 개변밖에 못합니다. 나한테 결정권 있다면 나한테 결정권 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에서는 그런 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0.67이 가능하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군의 입장에서는 결정권이 없는데 우리 비대위에 그런 안을 당연히 익산청에 0.67m는 안이 가능하다는 안이 나왔는데 당연히 진단을 해야 되죠. 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익산청은 지금 현재 법상 3.1m 이하는 안 된다.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 비대위는 0.67까지의 승산만 충분히 그걸 가능하다. 이렇게 된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뭐 구수적으로 여의고 어찌어니 확정 계획서였지 이런 것은 뭐 다른 제안을 두더라도 그래서 핵심은 그 문제인데 핵심은 그 문제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익산청이 해달라는 거죠. 이것을 나한테 권한이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발주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역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옹신의 폭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깝은 문제고요. 아까 공무원이나 우리 국토부 익산청에 주어진 그 미션에 대해 가지고 오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 그 부분은 그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그 단순한 숫자의 논리가 아닌 어디서부터 문제가 나는가는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0.67이다, 3.1이다, 뭐 국문에 0.6을 줬는데 왜 안 줬느냐, 우리는 줬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1대1 얘기를 못하니 그냥 은유적 표현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보다는 아까 비대위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또 실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 다음 차선은 뭔지, 그리고 만약 이게 정실파 안 된다,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놔뒀을 경우에 그러면 저거 수혜가 점점 강해질 텐데, 수혜가 일단 벌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이게 다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서서 책임진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 벌어지지 말아야겠죠. 그렇지만 한번 가정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교량 놔뒀을 때 어떠할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교량이 지금 있을 때 홍수위가 다행히 그냥 잘 지나오면 되지만 요즘 계속 안 좋으니 보면 교량 부분에서 제 그 경험상으로는 교대부 쪽이 낮고 토공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와류비 나중에 분명 문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철거하지 말고 있어야 되느냐?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그럼 만약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교통 패턴으로 갈 거냐, 생활 패턴으로 갈 거냐? 그럼 그때 가서 또 선거를 가야 돼요.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0.67이냐 3.07이냐 이거를 답을 하라 그러면 이게 답을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청 입장이 말씀드렸는데 피부를 잘 안 와닿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다 마스터 플랜 다 잡혀가지고 맨 마지막 사업하러 온 그 발주청한테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네가 결정을 해봐. 낮춰서 할 거야 말 거야. 그럼 공무원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 아닌 누가 그 담당자로 온다 하더라도 다 결정이 되죠. 그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그 익산청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한번 정확히 좀 보고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구례군에 뭐 니은털 박히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익산청에서 제시를 했던 1, 2, 3, 4안 자체에 대한 것도 장단점이 있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1, 2, 3, 4안 아니면 1.1핵도 바꿀 수 없는 겁니까? 그럼 저기 그 판단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기 제가 지자체를 바라보는 시야하고 지자체가 정부를 바라보는 시야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네, 일단 말씀하세요. 원래 그 방문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요. 예? 증집 시간이 다 돼간다고요. 근데 이제 빨리 논의를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논의를 좀 지속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서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이 다른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 주민, 특히 근주민의 이 동의를 받기는 힘들 거다. 어떤 안이라도 지금 현재 익산청이 이제 내놓는 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회의 결론으로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서식의 문제에 대한 지금 근본 문제로 이 수해 원인에 대한 문제와 그걸 바탕으로 변경된 고시의 문제 그리고 고시 적용의 문제에 대한 좀 검토를 중심으로 한 협의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저는 익산청을 나와서 환경부 지금 유역청이 담당하시가 모르겠지만 이 환경부와 전환원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그 지속 논의를 좀 보장할 수 있는 회의의 어떤 결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현찬 도의원님, 이건 백진호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지금까지 몇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하다가 마지막에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또 승산했고요. 서식료 높였고 다 했는데 왜 지금 이거 마지막 갖고 그냥 다른 것은 교통이든 주거시설이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BDH에서나 구례 구청에서 이렇게 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더 연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 1m의 상승이냐 2m 상승이냐 여의도를 두냐 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고시가 어떤 고시에 따르느냐 지류에 따르느냐 원료에 따르느냐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의했으니 이 익산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저희한테 그 질문이 많이 오는 건 뭐 사실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지금 그 어찌됐건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던 거고요. 서식유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선택의 그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선행됐던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각종 고시 기준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정부 유권에 속하면은 금방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금방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설계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는 지역은 하지만 저희한테 임무하고 배경은 일단은 그 안전한 통행 패턴을 만드는데 그 통행 패턴이 지금 생활 여건하고 반대가 되니까 이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니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하천이라든가 자연재해는 타 부처에서 아니면 타 기관에서 다 고시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저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거고 교량을 어떤 걸 만드는 게 더 그 경제적이냐 아니면 더 튼튼하냐 그리고 포장을 어떤 걸로 하느냐 말 그대로 도로 전문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뭐 이런 모든 베이스 기초 자료는 그게 좀 운신의 폭이 없어서 안타깝고 힘들다는 얘기고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 답은 한결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도 최적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지만 그리고 몇 개의 안을 했지만 전부 지역에서는 수용치 않는데 그 약간의 그 얘기들도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는 고민거리만 더 깊어갈 뿐이에요. 근데 그 고민거리가 나서서 내가 나서서 아니면 우리 부에서 나서서 그게 될 부분이냐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3.07이냐 아니면은 0.67이냐 그거를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그거는 정부 담당 기관의 유권에서 질의하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얘기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네. 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니까 그 이재국 과장님의 견해 또한 구례 구청에 말씀하신 대로 구례 구청 통역과 직원들의 견해 그 서로 협의해 볼 필요입니다. 이제 국장님은 정말 명백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은 뭐 어디 물어봐도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개개인의 재량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례 구청이나 아니 국장님 말씀입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구례 구청이나 전라남 도에서도 이게 그 대책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류냐 권류냐 이것을 유권수에 가서 할 수 있다 하니 그것을
전라남도에서나 구례군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안 해요. 의원님 저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군의원 이창호입니다. 우리 저 백준호 국장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지금까지 구례군과 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왔는데 다른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감이 깨졌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로 이 다리 한 부분만 보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배수 영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영상광청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마산 광평 앞에 이 자안 그리고 문척 월급평 앞에 우안 이 하천을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 그가 지금 상당히 구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호 노회를 익산청에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하천 부분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어떤 한계는 도로, 다리 이 부분만 가지고 연구를 하지 이 하천 파트하고 이 교감이 전혀 없구나.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전라남도 익산청 그리고 연산항청 같이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토의를 하자고 오늘 모인 자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결론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김창훈 대표님께서 이 제안했던 것은 각자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참여해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그런 말씀도 한번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사실은 상당히 의견이 조금 좁혀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좁혀져야 되죠. 만나서 의견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상당 부분 제가 보니까 8개별이네요.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전담도는 전담도대로, 익산시는 익산청대로 다들 그 중앙부처가 다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하고 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건 대단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그리고 상호는 협업할 수 있습니다. 상의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의견낼 수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있다면 여지가 수용의 여지가 있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만 우리가 대변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자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인데 서로 견해 차이만 계속 확인하고 책임은 서로 안 지려고 하고 되돌리는 이런 상황만을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따로라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익산청이라든가 영산강청이라든가 전남도하고 공무원들의 서로 입장에서 좀 논의를 해가지고 0.67m 이게 우리가 합의했던 군의회와 군청과 비대위원들이 했었던 0.67m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또 일이 추진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법 개정으로 해서 법을 개정해서 가능할 것 같다면 그것을 위해서 제가 뛰어다니겠습니다.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면 고시 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걸로도 사실은 곤란하다고 한다면 이에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보기에는 상당히 유감인 게 아침 일찍 오셔서 다들 고생하시고 우리 구례군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는 것 이렇게 와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조금 더 그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도의원님도 와 계시고 군 의원님들도 와 계시고 주민들도 와 계시고 또 지금보다도 다 와 계십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일방적으로
아무리 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안 하나 정해갖고 밀어붙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여전히 가지고 다음에 2차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다시 한 번 더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수님 혹시 구현해 말씀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줄 알았어요. 전혀 오늘 좁혀진 문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또 차후에 회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회의를 앞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뭔가 좁혀진 안이 나와야 이 서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 몇 번 떠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한 가지고 현재 지금 좁혀진 것도 지금 보거든요. 오늘 의원님께서 주제에 있어서 다음번에 또 우리 이 주제가 되면 의원님께서 그때는 좀 좁혀진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도 지금 시간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마지막 발언 한 번만. 네. 아까 아침에 우리 백승구 대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불의의 국민의 제1항은 서식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정말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안 된다면 역청 0.6m 승상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부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게는 2020년 8월부터 수요 조사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주거 연구를 한 기본적인 데이터에 기반했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체적인 자문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바꾸지 않더라도 재량적 해석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천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천기본법에 지금 되는 것이 나중에 고시됐느냐 안 되냐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러면 하천기본법의 요율고 적용 기준에 따르자는 거예요. 하천기본법에 500톤에서 2,000톤까지는 요율고 1m가 필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시교에 들어가서는 2m 적용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기본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범위에서 얼마든지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공수의 하천기본법에서 서식의 지점에는 29.19m예요. 그런데 왜 서식의 부분에 대량 실제 설계에서는 29.3m를 적용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따지더라도 벌써 1.2m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담당 대행 부서에서 저희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안에서 정말 꼭 맞게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든가 또 관계부서에 해결이 필요하다면 부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헛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면 이게 언제 해결되겠냐 이거.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오늘은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을 논의한 자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로 서식교를 고민하고 우리 서식교 우리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지 다르지 않습니까? 동시에 수요도 방어해야 되고, 그러면 법과 규정을 놓고 거기서 해결 과제를 찾아가는 현명한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함께 자리하신 국장님들 또 좀 마무리 말씀하셔야 되나요? 예, 오늘 그래도 이 자리 자체가 결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의견을 조명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왼쪽에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 계시는 비대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수해를 겪었고 그 수해를 극복해 왔었고 또 극복해 오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실은 수해 원인 규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던 비대위 위원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하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남다른 당사자성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냥 대변한다가 아니라 저도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를 갖다 집행하는 사람의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이 의견들도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 계획에 의해서 고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 한 번쯤은 귀담아서 검토해보고 고시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편향이 있지 않았는가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공무원들이 재량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일처리가 되는지 그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여기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비대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일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안을 갖다가 내기까지 또 내는 과정에서의 생활 패턴이나 교통량 패턴이나 이런 것을 고민을 갖다 깊이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제시한 아니었다는 그 자체도 한 번 더 수용성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해가 터졌을 때 우리가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재해가 터져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했으면 아무도 그거에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하죠.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이안으로 가자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상호 좀 마음을 열고 좀 더 수용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안을 갖다 도출할 수 있도록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익산청에서 그래도 저희가 이런저런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하니 지금까지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일단은 좀 멈추고 여기서 의견이 좀 더 수렴돼서 하나로 이렇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한데 무한정 멈추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한정 주민들이 계속 매일 나와서 이 지금 현재 서식을 조치해야 된다라고 피켓 들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협의 조정의 여지는 없겠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을 강복 기자가 전남도 이정부 국장님께도 영상강천 박재규 국장님께도 익산청 백지동 국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비대위원님들께도 조금 더 여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봐달라는 말씀하시고 가장 고민이 깊은 우리 김순호 교수님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의견들 좀 더 우리가 또 구례군청하고 각 기관에도 좀 더 의논을 하면서 한 번 더 공론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공무원님들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